안녕하세요. 김민석입니다.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봄비가 내려서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봄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, 그 암 환자의 혈당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 혈당 관리라 그러면 보통 그 당뇨병 환자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사실은 암 환자분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혈당이 높아지면 그 인슐린이란 게 과다 분비가 되거든요. 그 인슐린의 작용은 원래 그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근육이나 간이나 지방 조직으로 집어넣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. 얘가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. 이게 인슐린이 많아지면은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거든요. 그래서 두부도 잘 안 드시고 두유도 안 드시고 홍삼 같은 거 절대 안 드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 혈당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성 호르몬 높아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혈당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혈당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. 사실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. 알아보려면 이 손가락 끝을 이렇게 체열을 해가지고 그 혈당을 측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당뇨가 없으신 분이 이걸 찌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상당히 아프기 때문이죠. 그리고 혹시 찌르더라도 이렇게 공복때 이렇게 하시거든요. 아침 일어나서 제일 혈당이 낮을 것 같을 때 찔러보시고 100 이하네, 난 정상이야, 이렇게 하고 만족을 하시는데 당뇨가 없더라도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이게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느냐, 또 이게 높은 상태로 얼마나 오래 지속됐느냐, 이런 것들이 결국 암세포를 얼마나 빨리 자라게 하느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려면은 연속 혈당 측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저는 모든 그 유방암 환자분들이 좀 연속 혈당 측정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, 혈당을 잘 관리하시는 게 재발 없이 오래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.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재발을 줄이지만 그 유방암에 아직 안 걸리신 분들, 이런 분들도 유방암 생길까봐 해마다 이렇게 검진 받으시잖아요. 근데 이게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 암 발생도 줄일 수 있거든요.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다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잖아요. 그래서 오늘 살펴볼 논문은 이 논문입니다. 그래서 인슐린 리지스턴스, 이건 뭐냐면은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인슐린이 나오는데, 이게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이 떨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미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이 돼서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. 그러면은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계속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높아지면 그거 자체가 암 발생도 높이고 또 암 환자의 예후도 나쁘게 한다. 이게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 암 발생 리스크를 높이는 거고, 서바이벌 아웃컴이라는 게 생존의 그 결과, 이거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 하는 그런 리뷰 논문입니다. 그동안 이런 걸 알아봤던 논문이 1000편이 넘는다 그래요. 그래서 그 1000편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잘 연구가 된 8편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한 그런 논문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1152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중에 100편을 뭐 추리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8편을 이제 포함시켰다, 그런 내용이고요. 그 8편의 목록이 이겁니다. 보시면 2011년에 나온 논문부터 2020년도 논문까지, 이게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이니까 8개가 있고, 재밌는 거는 2016년도에 남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논문을 쓰신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역시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죠. 이거 보면은 요건 대상자 숫자인데요. 대상자 숫자가 이렇게 10,000명 단위로 많이 있는 것들 있죠. 이런 것들은 주로 발생을 본 겁니다. 암 발생이 많은지 적은지. 그보다 적은 그런 것들은 보면 여기 서바이벌 아웃컴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건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혈당하고 그 환자들의 생존율을 본 거죠. 그래서 보면은 이게 미국 논문은 한 6,000명을 서바이벌을 받고, 한국 논문도 1,000명 이상 이렇게
이렇게 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본 거고요. 결과들을 보면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. 그래서 혈당이 높고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BC가 유방암이거든요. 유방암 사망률을 높여준다. 그 다음에 디벨로핑 BC라는 거는 유방암 발생을 높여준다. 그런 내용이고요. 여기도 그렇죠. 디벨로핑 BC, 유방암 발생이 많아지고, 이거는 당을 잘 조절하면은 더 오래 산다. 혈당은 그 생존율하고 관계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프로그노스틱 마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가 26.4%, 이런 환자들이 훨씬 예후가 안 좋았다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다음 뭐 나머지도 다 발생 또는 그 생존율을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는 거,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는 암 발생도 높이고 또 생존율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요.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인슐린 레지스턴스와 유방암 발생의 위험도, 그런 거에 대한 거 하고, 또 하나는 인슐린 그 저항성하고 유방암 환자의 생존에 관한 것. 뭐 여기서 리뷰한 8개의 논문에서 다 암 발생은 높이고 재발도 높여서 생존율을 떨어뜨린다. 이런 거니까요. 우리가 여성 호르몬 그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혈당입니다. 우리가 몇 번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식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니까요. 이번 기회에 꼭 연속 혈당계를 한번 붙이셔가지고 고혈당이 진짜 생기는지, 또 고혈당이 얼마나 지속되는지, 이런 걸 보시면서 자기 식사를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